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접 기능사 또는 특수용접 기능사, 그리고 이제 용접 산업기사, 그 다음에 용접 기능장, 저자 최갑규라고 합니다. 최갑규. 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죠? 이제 책을 사서 많이 보시는데,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집에서 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동영상 강의들 요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비들을 보고 왔지만 용접기의 원리는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지. 장비 가격이 비싼다거나 아니면 장비 가격이 싸다거나 용접 속도가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스페타가 많이 발생되거나 적게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용접의 용접기의 장단점들은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국적 부분으로 또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하셔야 되고, 자, 거기 1장을 보시면 1장 책 이제 맨 앞에 이론 부분이 있죠? 용접공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용접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용접의 특징. 말 그대로 용접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게 용접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플럭스 코드 아까 보여드렸죠? 까만 거? 까만 거로 요게 뒷댐제, 백업제라고 이걸 대서 용접을 해서 백이 나온 겁니다. 백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용접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해놓은 건데, 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백이 나온 거고. 다음에 요것도 지금 티그 용접인데, 티그 용접. 제가 이거 또 용접을 해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티그 비드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그죠? 맞대기를 한 거죠?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백이 이렇게 나온 거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드를 낸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기능장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기능사나 아니면 용접산업기사나 전부 다 이거 씁니다. 서스, 스텐으로 용접을 하죠. 지금은 이제 전자세로 다 바뀌었죠.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위 보기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볼 때 전자세로 용접을 하셔야 돼요. 전자세로. 그래서 이 용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자, 붙이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배관이 있어, 배관. 자, 이게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여기 유니온이고, 여기 막힌 게 이제 플러그예요, 플러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엘보인데, 보통 이렇게 나사를 내서 배관하는 작업은 50의 이하까지만 가능을 해. 근데 50의 이하래도 이렇게 유니온이나 이렇게 엘보를 갖다가 길게 배관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무겁겠죠. 공정도 엄청나게 느리고, 그죠? 다음에 이런 것들은 테프론을 쓰지만 얘가 나중에 오래돼 버리면 다 발생이 돼. 만약에 고압을 쓴다고 그러면 다 되죠. 이게 노화돼 버리니까. 치아에 배관을 묻으면 수돗물이 다 새듯이. 요즘 수돗물이 보통 40% 이상 샌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치아에 노화되니까 다 빵꾸나죠. 그러니까 수돗물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테프론을 감는 것들은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용접은 만약에 요 유니온을 쓰지 않고 이놈을 바로 붙여가지고 용접을 한다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긴 배관도 다 용접해서 다 떼어버리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게 용접이죠. 용접은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대형 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소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크기의 이런 탱크라든가 이런 거에도 용접을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접은 하면 조선, 그러나 기계, 반도체, 설비 쪽에, 그다음에 철강, 이런 쪽도 전부 다 용접을 해요. 용접이 안 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안 하고서는 제품 생산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용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용접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초 산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떻든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장점에 보시면 이음 효율이 좋다. 이음 효율,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바로 용접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중량이 가벼워진다. 자, 이렇게 엘보나 유니온을 쓰게 되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용접을 하게 되면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량이 가벼워진다는 소리죠. 재료의 두께에 제한이 없다. 뭐 50A든 100A든 150A든 200A든 그다음에 250A, 300A, 500, 1000mm 탱크 어마어마한 거 전부 다 용접으로 때웁니다. 티그. 아까 보여드렸죠? 알곤으로 다 떼어버려요. 용접을 하죠. 용접을 해서 우리가 재료 두께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종재료도 접합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이종재료는 동하고 C하고도 접합을 할 수가 있어요. 동하고 C도 접합할 수 있다. 이게 이종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에다 우리가 이제 붕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묻혀서 보통 용접을 보통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게 붕사냐면 가루예요, 가루. 찍어서 보통 용접을 하죠. 찍어서. 여기 밀가루 같죠? 밀가루, 그죠?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갖다 대서 일단 대가지고 용접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요. 그게 이종 재료도 보통 용접이 가능합니다. 보통 산소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황동 용접하고 쇠하고 이게 용접을 할 때 붕사를 찍어서 용접을 보통 많이 해요. 다 보수학 수리가 용이하죠. 그죠? 빵꾸가 나면 그 부분에 바로 용접을 할 수 있으니까 보수학 수리가 용이한 거고. 작업 공정이 단축되며 경제적이다. 그죠? 이거는 작업 공정이 빨리빨리 용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나사내고 파이프렌치나 이런 걸로 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엄청 늦어지는 거예요. 용접 같은 경우에. 다음에 제품의 성능과 수명이 향상된다. 다음에 용접의 자동화가 용이하면 요즘은 로봇 용접을 많이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만들 때 로봇들이 용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라인 딱 써서 이렇게 탁탁 용접을 하죠. 스폰 용접식으로 이렇게. 그게 보통 요즘들은 이제 로봇 용접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용접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도 많이 돼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로봇들이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라인에 의해서 용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돌아다니면서 용접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한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수밀 및 기밀성이 좋다. 수밀은 물, 기밀은 공기. 이런 것들이 안 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밀 및 기밀성이 좋다.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취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취성은 깨지는 성질이에요. 깨지는 성질. 인성은 질긴 성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취성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취성. 취성하고 인성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깨지는 성질. 자, 요거는 질긴 성질. 취성과 인성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 품질이 좌우한다. 용접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용접을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죠. 용접을 하는 거는 그죠? 용접사는 기량에 따라서 급여 차이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용접은 급여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거. 다음에 변형 및 수축,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 용접은 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응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오그러지죠. 응력이 발생하면 그죠? 그래서 때려서도 맞추고 막 그러는데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용접입니다. 다음에 품질 검사가 곤란하죠. 그래서 품질 검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험을 뭘 많이 하냐면 내부 검사는 보통 방사선 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 다음에 표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침투 검사나 보통 이제 형광액 이런 걸 갖다가 표면에다 바른 다음에 보통 검사를 보통 많이 하죠. 또는 자분 검사, 자석을 이용해서 자분 검사, 자석을 이용해서 자분 검사를 하면 이 기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석 위에서 떼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 기공이 생겼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분 검사. 그래서 보통 품질 검사에 대한 거는 이제 보통 비파기 검사를 보통 많이 해요.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비파기 검사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사선.
보통 방사선 검사를 RT라고 하고, 그죠? 초음파. 뭐 초음파 탐상법,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UT. 그 다음에 그 침투 검사. PT. 자분 검사. 자분 탐상법이라고 합니다. MT. 그 다음에 누설 검사. LT. 그 다음에 유관 검사. VT. 그죠? 마류 검사. ET. 그죠? 요 마류 검사는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죠. 검사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와류 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저런 이제 비파계 검사의 종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용접의 장점하면, 여러분도 암기해야죠, 그죠? 이해는 하더라도 암기는 해야 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중제보 수작용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일단 나머지는 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암기하는 방법, 그죠? 자, 이는 뭐예요? 이중 재료도 용접이 가능하다. 중량이 가벼워진다. 제품의 성능과 수명 현상, 그 다음에 재료의 두께에 제한이 없다. 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다. 수밀 및 기밀성이 용이하다. 작업 공정이 단축된다. 그죠? 용접소의 기량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된다. 품질 검사가 곤란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두 개는 단점에 해당이 되겠지. 단점은 지금 거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요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장점이 되는 거야, 장점. 아셨습니까? 요거는 암기하는 방법. 자, 이중제보 수작용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자, 용접기 특성. 자, 용접기 특성은 이제 수화 특성, 정전압 특성, 정전류 특성, 상승 특성 한 번씩 다 나왔던 거예요. 여기는. 수화 특성은 내려간다는 뜻이죠. 전압이 내려간다는 뜻이야. 수화 특성. 그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수화 특성이 되죠. 수화 특성.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 특성은 뭐냐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내려가는 현상.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류와,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전류와 전압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전류와 전압의 특성. 그래서 수화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전압이나 정전압, 그 다음에 정전류, 그 다음에 상승 특성이 있죠. 그죠? 거기다 있으니까 참조. 자, 정전압이란 건 뭐냐면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야. 자, 전압이 일정해.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변하는 거야. 얘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은 변할 거고, 이거는 전류가 조금 올라갔을 때 조금 올라가는 거야. 조금. 거기 보시면 정전압은 보세요. 부하 전류가 변화해도 단자 전압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특성. 자, 부하 전류가 변하는데 전압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게 정전압. 정전류는 마찬가지지. 그죠? 부하 전압이 변화해도 단자 전류는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 그러니까 요거는 정전류 특성. 그죠?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일정하다는 뜻. 다음 상승 특성은 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전압이 조금 올라가는 거야. 조금. 그래서 상승 특성이라서 상승 특성. 상승 특성. 그걸 우리가 보통 상승 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화 특성이나 정전압 특성이나 정전류 특성이나 상승 특성은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전압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 미그 용접이나 CO2 용접에 적합한 특성이에요. 요거는 미그 용접. 미그 용접이나 CO2 용접에 적합한 특성이 정렬학 특성입니다. 미그 용접기하고 CO2 용접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아까 보셨죠? 그죠? 여러분들 아까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미그 용접기하고 CO2 용접기하고는 똑같습니다. 그죠? 롤이 좀 비싸고 싸고 그런 차이죠? 용접기 가격이 아주 비싸고 싸고 이런 차이뿐이었고, 그 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딱 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다 나왔던 거예요. 4가지가. 얘는 용접의 장점은 거의 시험에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돼. 아시겠죠? 자, 여기를 짓죠. 자,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효율, 역률, 허용, 사용률 우리 나와요. 지저분한 거 묻었나 보네. 됐어? 됐나? 아까 이래면서 묻은 것 같으네. 막 설명하면서 옷도 뭐 묻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다가 네, 됐어요. 됐어? 네. 자, 3번을 보시면 효율, 역률, 허용, 사용률, 사용률 이렇게 나와. 효율. 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암기하는 방법은 아소, 소전, 정실, 아슈. 쉽죠? 저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저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저거는 꼭 한두 문제씩 나오는 문제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소전, 정실, 이렇게 나와있죠? 요 아는 뭐냐면 아크 전략이에요. 아크 전략. 아크 전략은 곱하기 정이에요. 그래서 정이지. 이건 아크 전압. 이건 전격 2차 전류. 된 거고. 다음에 소는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플러스 네야. 그래서 네 이렇게 줍니다. 소안에. 그래서 얘는 요거야. 아크 전력. 아크 전력의 내부 손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전원 입력. 전원 입력은 무정이야, 무정. 무정한 세월. 그치? 전무정. 그러니까 무부하 전압. 전격 2차 전류. 무부하가 뭐야? 부하가 전혀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린 상태에서 전압이 높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전격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죠. 감전사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격 방지 장치 설치하잖아. 그 전격 방지 장치를 설치했을 때 그때의 전압이 얼마? 20에서 30V죠. 그죠? 20에서 30V. 그래서 그 20에서 30V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 시험에. 그래서 전원 입력은 전무정, 무부하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다. 다음에 여기에서 정은 당연히 전격 2차 전류가 되겠죠? 전류가 될 거고, 이건 실제 용접 전류가 돼.
실제 용접 전류. 그다음에 요거는 아크 시간이야. 아크 시간. 요거는 뭐야? 휴식 시간. 자, 수업을 할 때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어. 그러면 사용률이 얼마냐? 자, 용접할 때, 자, 사용률을 계산해. 자, 50분, 아크 시간이 50분이야. 휴식 시간이 10분이야. 아크 시간이 50분이지. 곱하기 100 하면, 용접기를 얼만큼 사용했다? 이게 83.3%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사용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효율, 역률, 허용사용률, 사용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류와 전압의 차, 보통 이 땅은 역률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아크 전력, 소비 전력, 전원 입력. 암기를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자, 넘어가셔서. 자, 4번을 봅시다. 자, 피복제 역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피복제 역할. 자, 요게 전기 용접봉입니다. 전기 용접봉. 요게 피복제야. 여기를 만지면 전기가 안 흐릅니다. 근데 요 쇳덩어리, 요 철심이죠? 요 철심을 만들면 어떻게 돼? 전기 올라서 죽죠. 그죠? 그래서 여기 피복제인데 이렇게 만지면 전기 절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것도 전기 용접봉인데 요게 3.2파이야. 3.2. 보통 2.6, 3.2, 4.0. 현장에서는 보통 4.0을 많이 쓰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보통 3.2파이를 많이 씁니다. 시험 볼 때도 3.2파이 써요. 다음에 이제 그 언더컷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는 용접봉 1.6짜리나 뭐 이렇게 가는 용접봉으로 많이 이제 용접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피복제인데 이 피복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많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피복제 역할이. 자, 피복제 역할 전공압을 탈압력.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야? 전기 절연작용. 거기 다 있어요. 참조하시면 돼. 전기 절연작용. 공기 중 산화나 질화 방지. 자, 공기 중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그죠? 이건 질소고. 이건 산소야. 그래서 질소는 79%가 포함이 되어 있고 산소는 21%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공기 중에는 질화부식도 일어나는 거고, 질소 때문에 질화부식도 일어나고 모두부식도 일어나, 산소 때문에 산화부식도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질화부식과 산화부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 산화나 질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아크가 안정하다. 슬래그 제거가 쉽다. 탈산 전용작용도 한다. 자, 용접을 할 때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기공이 생겨. 그래서 용접을 하면서 이 피복제가 하는 역할이 산소도 없애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합금원소 첨가. 합금원소는 되게 하면 나와요. 다음에 용착 효율이 좋다. 다음에 용착금속의 냉각도 선행을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피복제 역할이다. 거기 다 있죠? 전공압을 탈압력. 알겠습니까? 다음에 그 스패터 발생도 적게 한다. 거기 나와 있죠? 스패터 발생도 적게 한다. 그래서 피복제 역할은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산 전용작용, 합금원소 첨가, 전기 절연작용, 스패터 발생. 스패터라는 건 뭐냐면 용접을 하게 되면 옆으로 막 튀잖아요. 불똥이, 그죠? 쉽게 얘기하면 불똥. 그걸 스패터라고 해. 용접할 때 보통 이제 그 불이 이제 옆으로 막 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패터가 많이 튀는 거는 CO2 용접. CO2 용접이 스패터가 굉장히 많이 튀어요. 전기 용접도 많이 튀지만 CO2 용접이 더 많이 튄다. 다음에 용착금속의 냉각 속도 느리게 하여 급냉을 방지한다. 뭐 여기 뭐 자 있는 내용들이니까
피복제 역할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퍼센테이지도 어떤 특하면 나오고, 이건 이제 아마 산소 가스 쪽에 가면 다시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이 부분은.